안녕하세요. 신동일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TV 신동일 소장입니다. 1% 독서 이번 시간에는 김성호 저자님의 돈의 속성 바로 이 책인데요. 요즘 베스트셀러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성호 저자님의 돈의 속성,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저자님은 한인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박스 그룹의 회장입니다.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각종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난 2019년 스노박스사는 전 세계 11개국에 3,878개의 매장과 만여 명의 직원을 지닌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연 매출 1조 원의 목표를 이루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성호 대표님은 그 자수성가한 대표님으로서 유명하신데 잠깐 이력을 보면은 1987년 그 대학 중퇴 후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흑인 동네 식품점을 시작으로 이불가게, 한국식품점, 지역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주식, 선물거래소, 유기농, 식품점 등을 운영하며 실패를 거듭하다 2005년 식당 체인을 6억 원의 분납 조건,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그 오너 파이낸싱으로 인수한 후 2008년 에 이제 100개 매장을 돌파하는 돌풍을 일으켰고 미 전역에 1000여 개의 매장으로 확장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캐나다 등 이제 그 전 세계 업체들과의 합병을 통해 현재는 이제 임직원 9천여 명의 그룹사로 성장을 했고요. 저서로는 자기경영 노트,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며 장기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스노박스 매장에서 점심을 한번 먹은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그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돈의 속성 이제 책의 특징은 실제 그 최상위 부자, 수천억의 그 부자이신 이제 김성호 대표님이 실제 그 돈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경험을 녹여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냥 말로 이렇게 책을 쓰는 것과 온몸으로 직접 사업을 일구셔서 수천억 자산가가 된 후에 쓴 책의 내공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책은 굉장히 이제 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책이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 총 페이지 수는 이제 280 한 5페이지 정도 되고 책의 재질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좀 읽기 편한 그런 이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은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하지만 이런 책이 저는 촉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책의 목차 프롤로그가 굉장히 아주 알차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은 돈은 인격체다.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복리의 비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100억을 상속받았는데 절대 잃지 말라는 유언이 붙었다면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나?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증권에 가서 사는 사람. 요 굉장히 관심이 가는 챕터인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을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게 오는 운이 바뀐다.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뉴스를 통해 사실과 투자 정보를 구분하는 법.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는데 왜 모두 깨질까?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요것도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가는 대목이죠. 제가 한번 요 챕터 67페이지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성호 저자님이 말하시는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사실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실제 수천억 자산가가 되신 최상위 부자 김성호 대표님이 얘기하는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의 속성. 그 중에
67페이지 부분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비율보다 훨씬 낮다. 설령 당첨돼도 돈의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래도록 부자로 살 확률이 거의 없다. 남은 건 사업인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이다. 창업은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다. 성공 이후에도 이를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 아이디어를 찾아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을 구하고 노동과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인정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공을 제대로 하면 내 인생에 나를 완벽하게 선물로 줄 수 있다. 평생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을 자유를 갖는다. 둘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이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선두에 선 말을 타고 가다가 뒷말이 앞서가면 재빨리 바꿔 타고 달려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직접 창업하는 방법보다 더 안전하다. 어려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미 한 분야에서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그들은 회사의 가치를 수백만, 수천만 조각으로 나누어 그 조각 한 개를 주식이라 부르고 그 주식을 아무나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 조각은 한 장씩도 팔고 1년 내내 언제든 구매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인터넷이나 앱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그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 회사를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도 없다. 금융사들이 대부분 이 거래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이익을 분배해서 나눠주기도 한다. 잘 나가는 기업, 능력이 좋은 경영자를 찾아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심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이 있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니다.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좋은 주식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십니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된다. 만약 당신이 그 회사의 창업주고 경영자라면 그 회사 주식을 사고 팔 일이 없을 것이다. 단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당신은 사주다. 그러니 사주의 마음을 갖고 회사를 공부하고 살펴야 한다. 대표이사, 즉 회사의 사장은 주주들이 경영을 맡긴 고용자다. 그 고용인이 회사를 잘못 운영하거나 회사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자처럼 그 회사의 연간 보고서,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고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평가에 사장처럼 똑같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해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좋은 회사를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고 생각보다 어려운 경제 용어가 길을 막기 때문이다. 만약 독자 여러분의 연령층이 중고등학생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서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첫째,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는다.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된다. 분야 1등은 아주 중요하다. 1등은 대체로 망하지 않으며 시장에 위기가 생기면 대마불사, 쫓기는 대마가 위태롭게 보여도 필경살길이 생겨 죽지 않는다는 격언으로서 오히려 업계를 장악하기도 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 업계 1등 기업을 골라 자기 형편에 따라 매달 한 장 이상씩 주식을 구매하라. 구매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주식을 사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사업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 일단 단 한 주라도 가지면 해당 기업 관련 뉴스나
업계 정보가 눈에 들어오고 경제 용어가 저절로 이해된다. 그렇게 1년간 꾸준히 모으기 바란다. 주식이 떨어져도 괜찮다. 떨어지면 싼 가격에 더 살 수 있는 것이고 올라가면 오르는 대로 좋다. 걱정할 것은 오히려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이다. 걱정할 것은 오히려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이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만 부자가 되게 도울 뿐이다. 이렇게 5년, 10년 꾸준히 주식을 모으다 보면 점차 여러분도 사업가가 되어갈 것이다. 그 회사의 주주총회도 가서 대표 직원의 사업 보고서도 받고 그 회사의 로고가 박힌 수건도 하나 얻어온다. 내 회사인이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도 사용하고 주변에 소개도 한다. 제품 하나하나 팔릴 때마다 그중 몇백만 분의 일은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살펴라. 당신이 사주이기 때문이다. 주주는 사주다. 그렇게 기업가 마음을 가지면 업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산업을 이해하게 되고 국가 경제 및 국가 간의 이해 충돌 및 금융시장 전체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이는 정치와도 연결되어 있으니 당신의 철학과 사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을 골라 투표를 함으로써 사회 참여가 가능해진다. 일찍 시작할수록 더 좋다. 만약 10대나 20대부터 이렇게 산업을 보는 눈을 키워가면서 직장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간다면 40세 정도면 자본이 근로소득을 앞서는 날이 올 것이다. 동료들은 그때부터 꺾이겠지만 당신은 자유를 얻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는가를 되돌아보면 아찔하다. 그러니 당신은 오늘부터 당장 좋은 회사의 주식을 하나 사서 시작하기 바란다. 젊은 시절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는가를 되돌아보면 아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김승호 대표님 돈의 속성의 책에서 지금 71페이지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행운이다. 지금부터 서두르지 말고 너무 빨리 부자가 될 생각을 갖지 말고 천천히 부자가 되라. 그리고 업계 1등 주식을 사서 하나씩 사서 모으되 팔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신데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제 곁들여서 지금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요 장도 한번 지금 3페이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많은 핑곗거리는 소득이 적어서 쓸 돈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하지만 쓸 돈이 모자라게 된 이유는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써버렸기 때문이다. 이 현재가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로 쌓이며 종국에 현재와 과거 둘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자기 자신이다.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은 적고 그나마 남은 돈도 투자하기엔 너무 적은 돈이라 생각해서 전혀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급여가 많아도 결국 똑같은 말을 한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더 많아지고 미래소득, 주 카드를 여전히 사용한다. 급여가 아주 많거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보면 이건 수익 규모가 아니라 생활 태도의 문제다. 음식과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든 저축을 하고 재산을 모아 투자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단언컨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부주의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작은 돈을 우습게 아는 사람,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해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는 그런 사람에게 우연히 들렀어도 순식간에 돌아서서 나온다. 절대로 미래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쓰면 안 된다.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사에서 주는 포인트는 잊어버려라. 그건 신용카드사가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다. 포인트의 핵심은 더 사용하기와 포인트 수집용 구매다. 포인트를 모은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리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이는 마치 달걀을 얻기 위해 암탉을 죽이는 것과 같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도 미래소득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그깟 몇 프로 안 되는 포인트를 적립받기 위해 소비 경계를 무너뜨리고 만다. 이때 가장 흔한 변명은 어차피 사야 할 물건이니
포인트를 얻으면 영리한 것 아니냐는 논리다. 그러나 이 논리가 맞다면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이미 없애버렸을 것이다.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번 달부터 직불 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보인다. 실제로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된다. 많은 가치의 포인트를 모으려면 100만 원의 소비가 일어나야 하고 그 중에 몇십만 원은 필요 없는 지출이다. 카드 사용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카드 사용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물건을 부지하게 다루는 사람도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물건이나 상품이 무생물이라는 생각에 함부로 다룬다. 그러나 모든 물건은 자연에서 나온 재료와 인간의 시간이 합쳐져 생겨난 생명부산물이다. 모두 생명에서 온 것이다. 오랫동안 쓰는 물건이나 밖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건에는 예쁜 스티커나 레이블, 머신을 이용해 자기 이름을 붙여놓는 것이 좋다. 주인의 이름을 단 물건은 그 순간 생명을 가진다. 설령 잃어버려도 꾸역꾸역 주인을 찾아온다. 집안에 가져올 땐 정해진 자리에 놓고 사용 후에 청소나 관리가 필요한 물건은 즉시 닦아서 손상을 막고 가끔씩 쓰거나 계절마다 쓰는 제품은 정갈하게 포장해서 먼지가 닿지 않고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부는 물건이라도 존중하는 사람에게 붙는다. 재물의 형태는 결국 물건이기 때문이다. 작은 돈은 큰 돈의 씨앗이고 자본이 될 어린 돈이기에 씨앗을 함부로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키우지 못한다. 작은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마련해서 투자나 사업의 마중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기초다. 기초를 다지지 않고 지은 건물은 임시가옥이라 부른다. 크게 짓지도 못하거니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린다. 모든 투자는 작은 돈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투자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큰 투자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자산은 모이면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하지 않는 돈은 죽은 돈이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돈은 장롱 속의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을 먹고 서서히 죽어버린다. 투자에 대한 이해나 경험을 갖지 못한 주인에게 끌려간 돈은 홀로 죽어가거나 기회만 생기면 탈출해버릴 것이다. 지금 책을 덮고 가위를 가져다가 신용카드를 잘라라.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지금 책을 덮고 가위를 가져다가 신용카드를 잘라라.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실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주옥 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그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67페이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72페이지에서 읽어봤고 나머지 이제 그 소 제목을 좀 쭉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얼마나 벌어야 정말 부자인가, 내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하는 일,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금융공황 발생에 따른 세 가지 인간상, 내가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 부자가 되려 한다면, 지혜는 기초학문으로부터 시작된다. 부자가 되기에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현재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의 숨은 가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주식이 좋을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챕터인데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나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인가? 이 121페이지 나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인가? 자, 여러분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한테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1경제독립TV가 신동일 꿈발전소 3.1경제독립TV에 저희가 왜 그걸 만들었는지가 이 김성호 저자님이 또 그대로 이 챕터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인가? 121페이지 부분인데요. 독립기념일, 광복절, 전승기념일 같은 국가기념일은 모두 다른 나라로부터 빼앗겼던 주권의 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에게도 기념일이 있다. 인생을 살며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생일은 태어난 날이므로 사실은 생일 기념일과 결혼 기념일이다. 이는 마치 개천절과 정부 수립 기념일 같은 것이고 광복절과 독립 기념일 같은 기념일이다. 한 인생으로서의 광복절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혼자 살기 시작하는 날이고 재정 자립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취득한 날은 개인 독립 기념일이다. 여러분 3.1경제독립TV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6월 27일이 개인 독립기념일이다. 그날이 내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긴 날이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의 시작일을
개인 독립 기념일로 삼았다. 개인의 소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자신의 노동이나 일을 통해 만들어내는 급여 수입이다.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혹은 경영자들도 모두 직접 일을 해야 수입이 생긴다. 자신의 근로소득이 기본적으로 소득의 원천이다. 이들은 회사나 상사나 국민이나 고객, 소비자를 위해 일한다.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남에게 제공해 수입을 만드는 것이고, 만약 이를 제공받는 사람이 거절한다면 나의 수입은 사라져 버린다. 나에게 결정권이 없으므로 주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독립하려면 내 수입이나 나의 노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내가 벌어들인 모든 근로수입을 아껴서 이 소득이 자산을 만들게 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시작이다. 내가 아직 독립하지 않았다면 모든 소득은 자산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 소득의 대부분을 자산이 아닌 소비재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생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 소득이 모여 자산을 이루고 자산이 다른 자산들을 낳고 키우며 그렇게 낳고 키운 자산의 규모가 내 노동급여를 앞지르는 날이 바로 개인 독립 기념일이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5개년, 10개년, 20개년 자산운용 정책을 만들고 투자를 진행하여 기필코 내 세대에서 이 가난의 꼬리를 끊어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날 이후로는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두 내 자유다. 은퇴를 해도 되고 일을 해도 좋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동시에 쟁취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 결정권이 스스로에게 생기는 날이다. 이제 독립을 이루고 나면 조금 사치해도 좋다.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해서 가장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여행을 계획해도 좋다. 나를 위해 꽃다발도 하나 산다. 생일은 내가 잘나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 낳고 기르신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날이다. 그러나 개인 독립 기념일은 내가 잘나서 이룬 날이니 마음껏 축하해도 좋다. 가족들도 개인 독립 기념일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 되도록 응원하고 그날을 알고 기억하고 축하하게 하여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않도록 상기하고 올바른 부를 즐기도록 한다. 자녀들도 집안의 그런 문화를 통해 자신들도 성장해서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광복절과 독립기념일을 스스로 만들도록 가르칠 수 있다. 나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가 개인 독립기념일을 하루라도 빨리 갖기를 바란다. 우리 회사 꽃 매장들의 독립기념일 자축이라고 쓴 꽃바구니 주문이 하루 수백 개씩 들어오는 날을 기다린다. 자, 여러분이 김성호 대표님, 김성호 저자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 너무 좋은 책입니다. 방금 읽어드렸지만, 3일 경제독립 TV, 3일 경제독립 TV가 출범한 이유가, 그리고 신동일 꽃말전소가 출범한 이유가, 바로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독립 기념, 그러니까 지금 회사 다니는 근로소득보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종잣돈을 모아서 쉽게 말하면 그 종잣돈이 자본소득, 그게 뭐 해외 우량 주식의 소득, 이런 자본소득이 이 근로소득을 초월하는 날, 영원히 그렇게 초월하는 날이 내가 근로소득, 그런 월급쟁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저의 뭐 작은 책이지만 슈퍼리치의 메모라는 책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금 이제 김성호 저자님 책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3년, 5년, 10년 그런 이제 경제 독립 로드맵을 쓸 수 있는 이제 마일 라이프북이고, 어쨌든 마일 라이프북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슈퍼리치의 메모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설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렇게 실제 부자가 되신 그런 최상위 부자, 그러니까 수천억 자산가이신 김성호 대표님이 이 책 속에서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경제 독립을 이루는 날을 기념으로 삼아서 그것을 매년 기념하면서 또 점검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경제 독립도 이루고 자녀의 경제 독립, 주변의 경제 독립을 이루자.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신지 정말 이 책은 제가 아는 지인 모두에게 알리고 싶고, 요즘 김성호 대표님께서 뭐 인터뷰를 안 하신다고 얼핏 들었는데 뭐 추후라도 인연이 되고 기회가 되고 또 이 영상이 대표님한테 혹시 갈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김성호 대표님, 훌륭한 김성호 대표님을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 TV에 꼭 모시고
이 책 속의 내용 정말 리얼하게 김성호 대표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좋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대해서 1% 독서 리뷰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연일 그 글로벌 전염병 사태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실물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혼미한 시장이고 혼미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제 강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좋은 책 김성호 대표님처럼 돈의 속성이라는 좋은 책 한번 읽어보면서 가족과 함께 소중한 가족과 함께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 그런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3일 경제독립TV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전 지구인이 우리 3일 경제독립TV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 독립을 쟁취하는 그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이라이프북과 꿈발전소 플랫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좀 힘차게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